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8시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죠.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달려들어 오신 47명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예님께서 늘 생각하는 건데 BGM 너무 좋아요. 두근두근한 느낌. 그죠? 약간 오프닝에 걸맞는 느낌이죠. 그죠? 엔딩에도 걸맞고 되게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음악 제목이 뭐지 이게? 그죠? 이게 Around Again? 다시 뭐 이렇게 둘러앉는다? 뭐 그런 얘기인가? 강강술래 느낌인가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진행하고 있는 웹툰 스쿨 채널의 라이브, HR 라이브입니다. 스패너즈님들은 뭐예요? 지재훈님께서 네, 스패너는요 여기 뚜따님하고 상철이님하고 뚜따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몽키 스패너가 달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채팅창 매니저,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채팅창에 물을 흐린다. 아니면 우리 웹툰 스쿨에 서로 이게 지지하고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는 이런 문화를 누군가가 해친다. 그럼 이제 한 손에 이렇게 스패너를 든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누가 비매너 소리를 내었어? 그러면 나와가지고 조용히 가리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제가 언제나 도움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또 뚜따님과 상철이님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자, 웹툰 스쿨은 여러분들 유튜브 팟캐스트가 본진입니다. 거기 가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아카이브 되어 있고요. 거의 뭐 3년, 4년, 아니죠 5년 했나?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라이브하는 이 웹툰 스쿨 유튜브 채널로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시면 팟캐스트를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틀어놓고 일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박지혜님 반갑고요. 다들 잘 오셨습니다. 자, 현재 63명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네, 가리기도 하죠. 광고다가 뭐 뻘소리 하거나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이건 내가 보기엔 좀 매너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저 두 분이 이제 귀신같이 저의 마음을 알고 가리기 딱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의를 갖추고 서로 솔직히 여러분들 그잖아요. 독자를 상대로 대중을 상대로 이야기 만들고 만화 그리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마음 다치고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만화 나의 작품에 번호판을 들고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와 두려움에 찌들은 지망생들이 3, 4, 5 모이다 보면 또 서로 굉장히 예민해진다고요. 날카로워진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네. 그 꼬여있는 마음 다 풀어놓고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스쿨에서는 그런 문화를 좀 지향하고 있지요. 박로사스님 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의 슈퍼 어시님이십니다. 지금 100컷이 넘는 작품을 다 해서 저에게 넘기고 살짝 지금 저와 함께 둘 다 나란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네. 스위트 포테이토님께서 교수님 MBTI 정보가 나와있지 않던데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심리학과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 심리학과에서는 이제 성격심리 배울 때 MBTI도 일단은 그 다루긴 다뤄요. MBTI 테스트도 다 해보고 MBTI에 대해서 다루긴 다룹니다. 근데 메이저 심리학계에서 학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복잡한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배우긴 배웁니다. 그때 이제 저 테스트 해주신 분께서 이제 저 테스트를 딱 보고선 저한테 모든 항목이 다 49대 51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MBTI의 좋은 점과 한계점이 다 있어요. 그걸 배우면 요즘 이렇게도 광풍처럼 몰아치는 MBTI, 재미있게 즐기는 MBTI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는 재미로 쓰고 어디부터는 안 믿고 이런 게 있죠. 그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으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또 재미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MBTI 뭐 혈액형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또 치부하는 것도 너무 또 재미없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극단이죠. MBTI 신봉자들과 MBTI 그 비관론자들 이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보면 MBTI는 사실은 뭐 재미있는 장난감이기도 해요. 좀 이렇게 좀 너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일일이 작가님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할 게 많아가지고 일찍 들어와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 슬픈 이유 때문에 들어와 계시네요. 부디 오늘 2시간 라이브가 힘이 되시길 바라고요. 상철이님께서 이곳에서는 제가 가장 문제하기 때문에 저를 넘어서는 분이 다 계십니다. 상철이님 뭐 그렇게 문제 아닌데? 상철이님 기본적으로 이 인간에 대한 예우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괜히 스패너를 이렇게 쥐어드린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ENFJ 나왔는데 ENFJ의 모든 항목이 다 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엄청 의미가 없어요. 저는 큰 의미가 없고. 자, 오늘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하고 갈게요. 중요한 거 광고. 청강문화 산업대학교에 웹툰 만화 컨텐츠 전공 말고도 웹소설 전공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웹소설 전공이라는 거는 현재 웹 콘텐츠에 대해 관심 있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웹소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채널이 웹툰 스쿨이라고는 하지만 웹소설도 항상 옆에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스토리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웹소설 관련된 분들, 작가님들, 지망생분들도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웹소설을 일로서가 아니라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탐독하고 즐기고 만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시장이 좀 반보 앞서가는 걸 좀 보려면 웹소설 시장에 대해 굉장히 깊게 관심을 가지고 만끽하면서 그 안에서 덕질을 하고 있는 작가가 굉장히 유리해질 건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각색 작가가 제일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보고 미리 좀 예측도 하고 내 감수성이나 내 어떤 그 취향, 나의 그 창작의 취향 이런 걸 어떻게 방향 잡을 것인가를 볼 때 웹소설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구상에서 최초로 웹소설 전공이 생긴 곳이 바로 청강대학교죠. 근데 이제 대학에서 보통 그런 전공을 잡으면 많은 경우에 굉장히 그 이렇게 안경을 올리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 또 돈 되니까 전공 만드네. 그래놓고 또 웹소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거 가르치고 있겠지. 뭐 문예 창작과나 기존의 다른 또 글 쓰는 거 관련된 전공에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웹소설 자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가르쳐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전공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강대에서 만화가 교수로 있는 이유는 교수들이 전부 다 만화 박사예요. 진짜 만화를 잘 알아요. 왜냐면 연재를 해봤기 때문에. 양세준 작가, 뭐 홍란지 박사님, 아니면 뭐 양혜린 교수님, 뭐 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뻘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저거 찐인데? 이런 얘기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좀 저는 믿음이 가서 여기서 저도 교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웹소설 전공이 생기는 걸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도 약간 전문가들이 직접 와 있구나. 그런 걸 제가 지금 몇 년째, 2년째, 1년 반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좀 길죠. 그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홍보를 하나 하자면 웹소설 창작 전공 해부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웹소설 창작 전공으로 하면은 그거 뭘 배우냐? 가서 뭘 배우고 진짜로 웹소설 쓰는데 도움되는 걸 배울 수 있냐?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 교수는 어떤 사람이 있냐?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등등등을 아무래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좀 보고선 이해하고 믿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입시생뿐 아니라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웹소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을 하시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자, 볼게요. 웹소설 창작 전공 해부데이. 좀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잘 보이게. 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홍보 좀 할게요. 얼마 안 남은 저기 행사라서 이렇게 해야겠다. 짠. 자, 이제 보이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2주 뒤에 목요일 이렇게 1차 2차가 있어요. 오후 4시에 봅시다 한번. 누구를 원하냐? 웹소설 창작 전공에 관심 있는 입시생뿐 아니라 웹소설을 좀 써보고 싶은 분들에게도 모두 다 좀 관심이 있죠. 이거는. 자, 웹소설 창작 전공도 좀 왜 만들었나? 요즘 웹소설이 왜 뜨고 있나? 이런 거. 요거 이제 웹툰축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그죠? 보시면 뭘 배우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갔는데 또 뭐 전혀 웹소설과 관계 없는 거 배우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홍보하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커리큘럼을 들여다보고 수업 내용을 직접 엄청나게 알아봤어요. 같은 학교니까. 근데 진짜 커리큘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약간 저도 좀 듣고 싶은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 작가님들 모셔가지고 좀 현장의 얘기도 들어보고 재학생과의 만남 또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뭐 또 그 무슨 어용 언론처럼 학교 칭송하는 학생만 뽑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 학생분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만나가지고 어땠나 이런 거 듣고 간단합니다. 요 QR코드 제가 이제 저희 채널 웹툰스쿨 채널에 커뮤니티에 이 이미지 올려놓을 텐데요. 요 QR코드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줌 링크가 도착을 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무료로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줌을 통해서 그냥 요즘 줌은 그냥 스마트폰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요때 요 날짜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볼 수가 있다. 참여할 수가 있다. 뭐 원하시면은 거기다가 뭐 채팅도 칠 수 있고 그런 거 아시겠죠? 자, 홍보였습니다. 참고로 팟캐스트에서는 예전에 웹툰스쿨에 나오셨던 청강대 전혜정 작가님과 여러 웹소설 작가님들이 EBS와 함께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웹소설 창작 특강이라고. 그죠? 저 이거 정주행했잖아요. 틀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웹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재밌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뜨고 있는 장르라거나 웹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르들 특징, 뭐 회빙환 아시죠? 회귀 빙의 환생, 회빙환에 대한 것들이라거나 뭐 각종 현판 로판 여러 가지 그 웹소설의 핵심적인 무협 이런 그 장르들에 대한 얘기들, 작법들 여러 가지 그 작가들의 어떤 개인적인 작업 과정, 인터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홍보했고요. 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관심이 많아서 저 때 이제 일하면서 틀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줌에서 같이 만납시다. 아이고, 박지은님께서 뜬금없지만 오늘 저의 슬픈 소식을 전해봅니다. 2주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굴렀는데요.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는데 오른쪽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MRI를 찍었더니 인대 파열과 근육 손상, 반깁스를. 아이고, 박지은님 하필 오른팔이야. 자, 최대한 빠르게 일단 그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다. 괜히 이때 또 욕심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깔짝깔짝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강백호 같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요. 괜히 또 박지은님 또 와가지고 또 교수님 인생의 영광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최대한 휴식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건강한 오른팔로 된 다음 다시 연습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오른팔은 중요하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 겨울 스포츠를 못 하는 거예요. 보드 같은 거, 스키, 보드 이런 거 제가 절대 안 타거든요. 타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오른팔로 짚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오른팔 다치면 뭐 끝이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종류의 스포츠를 잘 못해요. 슬픈 일이죠. 어떻게 하셨지?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려고 다 비슷한 마음이니까 그렇지. 틈틈이 자꾸 이렇게 연습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안 돼. 괜히 인생의 영광의 때 운운하지 마시고 빡세게 집중적으로 쉬셔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자, 오늘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좋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경쾌하고 날렵하게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뻥이에요. 농담이에요.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와, 전 이제 지금 99화 100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니티 코리아와의 협업으로 굉장한 그 시도되지 않았던 군중신 같은 것들 그리고 있고, 근데 그 네네님 감사합니다. 바로 또 QR코드로 강의 신청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네네님. 근데 그렇게 열심히 그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그 화가 올라왔지만 댓글에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리암님께서 클럽하우스를 듣고 15시간 만에 또 종범 작가님 목소리를 듣네요.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또 클럽하우스 친구시군요.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분들은 조금 더 뭔가 마음의 거리가 친구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여러분들도 듣다가 저하고 직접 대화 나누고 싶고 수다 떨고 싶으면 클럽하우스 들어오세요. 와가지고 닥터 프로스트 종범 검색해서 팔로우 하시면 저하고 분명히 또 마주칩니다. 그래가지고 제 또 휘파람 공연도 들어보시고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기 때문에 저 일하면서 계속 틀어놓거든요. 일하면서 그냥 막 수다 떨어요. 거기서 인사 많이들 해요. 웹툰스쿨 보고 있어요. 어제는 또 웹툰 작가님 한 분 만나가지고, 웹툰 작가님인데 이제 막 데뷔를 또 하셨대요. 이제 데뷔를 하셔가지고 그 고민이 막 생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 일하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또 고민 상담 비슷하게 저하고 대화를 또 오래 나눴죠. 또 그런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려면 또 클럽하우스 오시면 제가 항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 같은 건가요?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디스코드 비슷한데 클럽하우스 검색해보시면 뭐 여러가지 말이 나옵니다.
갤럭시도 돼요. 공모전 준비 중임. 안드로이드 열린 지 언젠데. 아이폰만 된다는 건 옛날 얘기예요. 초대장도 필요 없어 이제 초대장도 필요 없고 안드로이드도 다 돼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들 내가 아이폰이 아니다 상관없어요. 초대장이 없다 상관없어요. 그냥 클럽하우스 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장마 작가님 어제 또 오셨죠. 재밌었는데 진짜 장마 작가님 감사합니다. 어제 굉장히 그 멋진 방에서 또 만났죠 우리가. 자, 초콜릿 폰인데 큰일 나잖아요. 다 될걸요 아마? 다 될 거예요. 솔직히 웹툰스쿨에서는 아무래도 채팅창으로 보고 오픈 카톡에서 질문을 받고 제가 답을 해드리니까 이게 이 양방향 소통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분들 작가 지망생 분들이나 신입 웹툰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니까 좀 저도 얘기하기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 이제 진아 작가님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웹소설 또 오늘 연재 시작하신 진아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또 홍보 한번 해볼까요? 또 제가 홍보 진심이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홍보 어디서 잠깐만. 아 몰라. 진아 작가님이 채팅창에다가 써주세요. 내가 홍보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착했던 사람이라고 착했던 사람 계세요? 진아님 제가 아직 홍보 안 했는데 진아님의 내가 홍보해야겠네. 잠깐만. 웹소설 또 연재를 시작하셨는데 이분도 또 우리 웹툰스쿨 오래 들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목이 뭐였죠? 어디서 볼 수 있죠 이거? 아이고 호연님 뭐 다 오셨네. 우리 또 클럽하우스 친구분도 다 오셨네. 오늘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많아요. 착했던 사람 오셨습니까? 여기 계시군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안녕하세요. 항상 라이브 방송을 듣기만 진아 작가님 그 문피아에서 하는 그 웹소설 제목을 말해줘야지 홍보를 하죠. 이분이 여기 웹툰스쿨에서 홍보를 안 해보셔가지고 아직 감이 없으시구만. 문피아에서 하는 무슨 작품? 그래야지 가가지고 한 번씩 또 볼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문피아에서 연재하고 있는 십미호 최면 상담가의 손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가서 보십시오. 또 저희 웹툰스쿨 패밀리가 연재를 시작하셨으니까. 자 뭐 클럽하우스에서 오신 분들 뭐 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그 작법적으로 재미있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간만에 또 프로페셔널 스토리텔러로서 뭔가 이렇게 안경을 올리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파칭하면서. 자 착했던 사람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항상 라이브를 잘 챙겨보고 좋아요 누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외롭고 고단한 웹툰 작가 지망생의 길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직접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버디의 성장물로 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버디물이군요. 버디물이면 이제 주인공이 2명이죠. 성장물이죠. 오케이. 주인공이 2명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 막막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종범 작가님께서 적으신 트위터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됐습니다. 마침 주인공이 2명일 때의 원칙이라는 주제더라고요. 해당 글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지만 그중 관계의 12단계라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관계의 12단계. 좋아. 가능하시다면 관계 12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쓴 적이 있어요. 주인공이 2명일 때는 어떻게 하냐. 주인공이 1명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12단계란 말을 했는데 자 영웅의 여정 12단계라는 말을 듣고 그게 뭔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나 스토리 좀 공부해봤다 그런 분들은 지금 막 입이 막 부릉부릉 할 거예요. 나 그거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영웅의 여정 12단계를 듣고 막 그 뽕이 차오른다 그럼 아직 그 12단계가 내 몸에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세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까먹을 정도로 상식이 돼줘야 돼요. 자 일단 그게 뭐냐. 여러분들 스토리를 쓸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감각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작법서를 보고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다고 했냐면 감각으로 써서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론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웹툰 스쿨 작법이나 웹툰 스쿨 채널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이론이나 원칙이나 공식 같은 것들을 아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는 재현을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뭘 잘하는데 왜 잘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운에 맡기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감각이 좋아서건 재능이 있어서건 익숙해서건 뭐 덕후라서건 뭔가 잘하게 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왜 잘하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지? 라는 걸 직접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직업인이라면 결국은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반복을 하려면 조금씩 바꿔가면서도 내가 잘하던 건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못하던 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작법 같은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야기를 쓰는 어떤 틀, 기본적인 틀, 공통적으로 쓰는 틀, 2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민담, 설화, 신화, 모든 이야기들, 넷플릭스부터 디즈니 플러스까지, 헐리우드 영화에서부터 한국의 뭐 옛날 방화까지 전부 다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형태라는 게 있어요. 그 형태를 알면 일단 큰 틀을 잡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그건 공부를 보통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되게 많은 종류의 틀이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이름이 달라요. 뭐 3장 구조, 4단 구성. 뭐 3장 구조는 뭐예요? 1, 2, 3장. 그죠? 4단 구성은 기승전결. 5단 구성은 뭡니까?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런 것들이 있죠. 혹은 뭐 플롯들 얘기도 있죠. 이 모든 얘기는 어디 나와 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모든 얘기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 나와 있다? 자. 그 중에서 몇십 년 전에 스타워즈 시절에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그 조세 캠벨이라는 신화학자의 글을 보고 띠용 해가지고 어떤 영웅, 신화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성장하더라. 신화 속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이 대부분 거의 비슷한 단계를 밟아 나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영화들, 특히 스타워즈를 가져와서 팔아. 헐리우드의 이 재미있는 영화들도 비슷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유명해진 게 이제 영웅의 여정 12단계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이었어요. 그걸 보시면 그 12단계가 뭔지를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영웅들은 이런 관계를 거칩니다. 라고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어딨냐. 재밌는 게 여러분 이거 한번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게 요거를 공부를 좀 해둔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나루토, 드래곤볼, 뭐가 있을까? 아이실드 21, 뭐 기생수, 뭐 다 뭐 아무거나 말해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화 거의 대부분 뭐 다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언제나 예외는 있으니까. 되게 실험적인 구성도 있고. 하지만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원피스라거나 뭐 블리치라거나 뭐 신의 탑이라거나 뭐 싸움 독학이라거나 뭐 아니면 인생 조망이라거나 뭐든 간에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가져다가 여기 12단계에 딱 갖다 붙여보면 이쪽이구나. 갖다 붙여보면 기가 막히게 맞네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해리포터 완전 딱 맞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 매트릭스 딱 맞습니다. 스타워즈 말할 것도 없고, 스타워즈는 뭐 원펀맨도 비슷해요. 이 12단계대로 주인공이 가더라라는 걸 되게 많은 방식으로 검증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작가들이 뭐 헐리우드 작가, 드라마 작가, 한국의 방송 작가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상식처럼 알고 있는 예시 그만 드세요. 예시 들면 끝도 없으니까. 네, 그쵸. 그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거부터 얘기하면 너무 긴데? 여러분 옛날 영상 찾아보시면 이 12단계가 각자 어떤 내용인지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의 대중적인 작품을 보면서 지금 이게 몇 단계일까? 어디까지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공부가 되고요. 그게 일상이 되셔야 돼요. 스토리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스토리 쪽으로 좀 뜻이 있다. 난 스토리텔링으로 돈을 좀 벌겠다.
직업으로 생각한다, 진지하다, 그런 분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토리 쪽으로 특화된 분들이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돈이나 직업적으로 가장 탄탄하고 갈 길이 많은 곳이 스토리 쪽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튼 근데 옛날 영상 보시고 웹툰스쿨 책 보시면 이 12단계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질문하신 그 경우에 버디물 같은 경우에는 관계의 12단계라는 말을 내가 썼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건 저의 노하우인데 가끔 가다가 주인공이 2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솔 작가님 반갑습니다. 가끔 가다가 주인공이 2명인 경우가 있어요. 2명인 경우가 있어요. 2명. 버디무비라 그러죠. 뭐 서태웅 감백호도 있고요. 근데 거기는 진짜 버디무비는 아니고 거의 팀이니까 많아요. 아무튼 2명이 핵심이 되는 그 버디무비 같은 경우에 뭐가 있을까? 진짜 뭐 많은데. 기생수도 있죠. 기생수 신이치하고 미기 오른쪽이. 또 뭐가 있을까? 그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야기 전체의 흐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장 구조나 12단계로 짜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작업을 더 해야 돼요. 뭐냐? 주인공 A, 리셀레폰, 델마루이스 완전 딱이지 딱. 맞아요. 정확합니다. 내일을 향해 써라. 투카스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주인공 A와 주인공 B가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라이벌일 수도 있고 앙숙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원수일 수도 있고 아무튼 둘이 같이 진행한다 칩시다. 그때 그 두 사람의 관계 자체를 하나의 주인공처럼 보는 거예요. 관계 자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예로 든 작품들 연식이 장난이 아닌데요? 다 나랑 비슷한 연식이신가? 예시 그만, 예시 스탑! 여러분 작품 예시 스탑! 여기까지. 지금 누가 더 많은 작품을 얘기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저의 말에 집중하세요.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자, A라는 주인공과 B라는 주인공의 관계가 있죠. 그 관계 자체를 하나의 인간처럼 의인화해서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12단계를 넣어보라는 거지. 그러면 주인공 간의 관계 자체가 일상적인 상태. 소꿉친구다, 라이벌이다, 파트너다, 직원이다. 오케이. 상사와 부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험의 소명, 뭔가 일이 떨어지는 거야. 그 관계,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꿍 하고 온 거야. 로맨스 코미디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로코. 여러분, 로코가 기가 막힌 예시예요. 대부분의 로맨스 코미디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주인공으로 바꿔놓고 그 관계를 주인공으로 12단계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뭐 예를 들면 집주인과 세입자다. 자, 해보자. 회장님 아들과 이거 너무 옛날이다. 치약을 쭉 짜다가 만 것 같다고 무슨 말이에요? 자, 집주인과 세입자다. 뭐 아니면 북한군과 인질이다. 뭐든 좋아. 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있어. 일상의 세계. 일상의 세계는 뭐예요? 처음에 딱 생겨난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다. 근데 모험의 소명. 그 관계가 어딘가로 멀리 여행을 떠나게 관계에 어떤 자극이 확 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야.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클리셰같이 많이 쓰던 건 뭐야? 난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런 게 그 관계가 앞으로 확 나가려는 소명이에요. 소명의 거부. 뭐지? 그 관계 자체가 앞으로 나가는 걸 부정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냥 상사 부하야. 아니야, 우리는 그냥 세입자야. 월세나 받아 먹어라 이놈아. 어때? 관계 자체가 스승과의 만남. 이건 뭐예요? 보통 제3자죠. 보통 제3자, 소꿉친구, 아니 멘토. 또 뭐가 있어? 관문 통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으로 또 관문을 통과해. 이렇게 그 관계 자체를 주인공 삼아서 12단계로 대입을 해보면 어떤 사건이 필요한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 이 두 주인공의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연애물, 로맨스물, 로코물 가지고 이거 한번 예시를 삼아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리 되고요. 다시 돌아와야지. 이해가 착했던 사람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되게 스토리 한 뭐 수십 수백 개 분석하고 뭐 따보고 베껴보고 하다가 맞네, 그렇네 이렇게 좀 발견한 거예요. 이걸 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슬램덩크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팀 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질문은 저기 채팅창에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은 지금 채팅창에서 하면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고요. 오픈 카톡방 저희 영상 하단에 설명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착했던 사람님께서 그지 관계의 의인화라는 말에 쏙 들어오네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도 되게 중요한 어떤 개념이잖아요. 관계 자체가 주인공인 경우가 있어요. BL도 그렇고 물론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로맨스 로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정형화되어 있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 이 12단계대로 관계가 발전합니다. 한 명의 주인공이 12단계를 거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이제 2차 함수, 3차 함수 같은 느낌인데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보태님께서 이보태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이보태님 오셨나요? 현재 150명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구독자 수가 적은데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150명이 보고 있지만 그 좋아요는 41개라는 거 언제나 그 묘하죠. 110명 정도는 보고는 있지만 딱히 좋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이님께서 대충 감으로 하고 있었는데 정립된 지식들이 있었다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정리하느냐가 다 이제 작가님들의 어떤 그 노하우자 자산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 월요일 8시에 웹툰 스쿨이죠 여러분? 그거 왜 자꾸 공유하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 계신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기본적으로 작가군이 많아지는 걸 원해요.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저도 되게 이타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다 사리사욕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아니라 다른 거일 뿐이에요. 막 그 후원 받고 도네이션 받고 요거 같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업계의 동료 작가나 후배 작가가 많아지는 걸 원하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음험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보태님 왔군요. 좋습니다. 이보태님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근데 원래 그래요. 저도 보다 보면 좋아요를 까먹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거만하게 좋아요 뭐 좋으면 누르시겠지 이러고 말 안 했는데 저도 그게 약간 좀 게으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탁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보태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범 작가님. 저는 소년 만화를 준비하고 있는 이보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면서 독자들이 다음화를 궁금하게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음화를 궁금하게 하는 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를 고민 중입니다. 특히 소년 만화, 일본의 점프 만화류 장르에서 다음화를 궁금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웹툰에서 이런 요소는 장르를 불문하고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 아니 뭐 좋아요. 되게 좋은 질문,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고 언제나 그 절단 신공을 할 때도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지 다음화를 보고 싶게 만들 수가 있고 거기도 원칙은 있어요. 근데 이게 장르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르마다 다른 건 그냥 그 장르를 탐독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중요한 건 그냥 큰 틀에서의 원칙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야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틀이 4단 구성이거든요. 기승전결. 왜냐면 사컷 만화가 많은 것도 그래서 그래요. 기승전결 각각 한 컷씩 그리면 4컷이잖아요. 기승전결. 기, 어떤 일이 벌어져. 승, 그 일이 진행돼. 전, 뭔가 전기를 맞아. 결과가 나온다. 근데 연재물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결기승전인 거 아시죠? 결기승전. 여러분들. 결기승전이 뭐냐? 전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전에서 딱 끝나야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니까 다음을 본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을 보면 결과로 시작해서 다시 이야기가 시작된다. 결기승전이 연재물에서의 기본적인 한화의 호흡이다라는 건 이제 상식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전이라는 게 뭐냐 이거. 전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감을 좀 느낄 수 있게 주인공 말고도 독자가 제일 많이 몰입한 인물 주인공 아닐 수도 있어요. 악당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화에 가장 독자가 몰입하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에게 어떤 자극,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그 인물은 거기에 대해 리액션을 해야겠죠. 맞서 싸우건 도망가건 쓰러지건 패배하건 승리하건 뭘 하건 뭐 다 있겠죠. 그 어떤 일이 벌어졌다와 거기에 대한 이 인물의 리액션, 요 사이가 보통 전이에요. 당연히. 당연히 모든 사건은 그렇게 되지만 이번 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전 위치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이걸 때 디테일하게 말하면 사실은 비밀이 밝혀지건 뭐 복선이 드러나건 떡밥이 회수되건 아니면 주인공한테 무슨 사고가 벌어지건 사건이 벌어지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말해야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건 간에 구조를 짜놓고 보면 이번 이야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부분이 이번 화에서는 이 부분이 전이구나.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구나. 그럼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리액션 직전에 끊는 것 이것이 전에서 끊는 거죠. 그 결기승전이죠. 그 감각을 계속 익히기 위해서는 이걸 충실하게 익히고 있는 웹툰이나 연재물을 보면서 어디에서 끊었나 다음 화의 시작은 어떻게 이어갔나 그것만 계속 보는 거죠. 메모를 하면서 그것만 솔직히 한 10개 20개 보세요. 이보태님 혹시 그 재미있게 쿠키를 그 유혹하는 웹툰의 엔딩과 다음 화 초반 요거 혹시 참고로 많이 보셨어요? 이보태님 계시니까 좀 답 좀 해주세요. 이보태님 실제 연재물에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분석하듯이 따져본 경우 있나요? 있어야 됩니다. 망가진 K님이 1화가 길어지는 건 기승전결 기승전까지 넣어서 그런 예 그렇죠. 맞아요. 1화가 길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계관도 보여줘야 되고 주인공 소개해야 되고 주인공한테 매력을 입혀야 되고 감정이입을 시켜야 되고 동시에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니까 1화가 길어지는 게 맞고요. 아무튼 이보태님이 내 보고는 있는데 그 패턴이랄까요? 좋아요. 지금 계속 보고 계시다면 금방 감이 올 거예요. 근데 그냥 눈으로 보면 피상적인 디테일만 보일 거예요. 연출만 보일 수 있어요. 눈이 커지고 끝난다. 입을 벌리고 끝난다. 이럴 수가 이건 설마 하고 끝난다. 이런 디테일만 보여요. 근데 그 디테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수가 없을 때 그런 디테일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연출 가지고 절단신공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우리도 뭐 그런 거 써먹어야지. 그 패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서 맞아요. 그 패턴이 지금 말씀하신 디테일한 연출법 가지고 절단신공을 하면 패턴이 지루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했던 결기승전, 전이 무엇인가, 나에게 전이 뭔가, 이번 사건의 전이 액션이 중요한 에피소드였다면 상대방이 회심의 일격을 날리고 그 주먹이 주인공 얼굴로 날아오는 그 순간이 전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이 관계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는 화라면 입에서 주스를 뿜는 게 전이 되겠죠. 이번 사건이 뭔가 스릴러적인 추리 끝에 비밀이 밝혀지는 화였어. 그러면 핵심적인 정보나 단서에 접근했다. 여기가 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디테일한 연출은 그때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사건을 가지고 전을 따져야 돼요. 연출을 가지고 전을 따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즉 연출을 가지고 전을 따지면 그냥 껍데기만을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고 지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 화에 그리는 사건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사건이 전일까? 그죠. 이보태님 불량의 절단신공에 대한 영상 굉장히 유명한 우리 채널 영상이 있죠. 제일 인기 많은 영상.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정리를 안 하면 이번 화는 어디에서 끝내야겠다라는 것들이 잘 안 서요. 그러면 그냥 맵다 그리다가 나 더 이상 못 그리겠다 싶을 때 그냥 끊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끄는 게 아니니까. 이해치천님께서 말씀하신 기대감이나 불안감을 자극하는 쪽으로 이건 결과죠. 결과. 그게 목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 기대감을 자극하거나 궁금증을 자극하거나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이게 우리 목적인 거죠. 근데 how to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원칙을 제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번 화의 모든 사건들 중에서 어디가 전이냐, 그 전이 액션이냐 추리냐 스릴러냐 로맨스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아셔.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그 손끝의 연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디테일만 어떤 가지고 보여주기만 가지고 절단신공을 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쓸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해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결기승전이 원래 원칙인데 요즘에 여러분 사이다 서사가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이야기 호흡이 되게 빨라졌잖아요. 웹툰이. 이보태님이 내일 좌절하더라도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니야.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같이 이야기가 되게 빠르게 흘러가고 뭔가 이렇게 독자들 사이다 그 고구마를 좀 안 주는 요즘의 분위기에서는 결기승전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게 요즘에도 템포거든요. 요즘의 템포가 뭐냐? 결기승전이 아니라 기승전결 그리고 기다시. 여기서 기다시가 뭐냐면 진짜 기가 아니라 기에 향만 묻힌 기. 진짜 기는 아니고 그냥 기향 첨가물 기. 뭐라고 해야 돼? 냄새만 나는 거야. 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과거에 그 되게 옛날이지만 프리즌 브레이크로 시작되어서 브레이킹 배드로 이어졌던 미국 드라마의 그 마라톤 정주행을 유발하는 작품들 있죠. 한번 보면 쭉 봐야 되는 작품들. 그런 거는 결기승전의 끝장이에요. 그냥 1화 보면 다음날 다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쭉 달려야 되는, 나를 놔주지 않는. 근데 요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뭐 예를 들면 뭐 덱스터나 하우스나 그런 것들은 뭐야? 매 화마다 한 번씩 끝내줘요, 이야기를. 너무 옛날 예시들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요즘 제가 연재 때문에 새롭게 넷플릭스를 정주행을 못해가지고 요즘 작품을 예로 들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런 것들은 매 에피소드마다 확실하게 기승전 결로 끝내주고 기의 향만 첨가한 기다시를 딱 넣어줘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팡용병. 여러분 네이버 웹툰에 이팡용병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싸움 독학.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이팡용병이나 싸움 독학이나 그런 거 보면 현재 그 웹툰 시장의 빠른 호흡과 템포에 굉장히 잘 맞춰가지고 기승전결하면서 이 어떤 그 고구마 안 주고 확실히 사이다 먹여줘. 그리고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Here comes a new challenger 같은 느낌으로 싹 보여주고 끝내요. 이해가십니까? 요게 이제 기승전결 기다시. 요게 내가 요즘 발견하고 있는. 뭐 발견이라고 하긴 못하지 뭐 너무나 눈에 잘 보이니까. 너무 그렇게 결기승전으로 가려 그러면 고전적인 맛은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 독자들이 나 더 이상 못 맥혀가지고 죽겠다 이러고선 사이다 마시러 딴 만화로 갑니다. 대표적인 만화가 뭐가 있죠? 닥터 프루스트라고 있어요. 아주 고전적으로 10년 전 방식으로 결기승전 하니까 이제 그 고구마의 내성이 있는 독자들만 남아 있어. 아니 몰아서 보기 좋아하는 분들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보리보리님께서 이종호 작가님의 입담이 장난 아니군요. 저는 만화 그리는 능력치보다 말하는 능력치가 훨씬 더 큽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닥터 프루스트를 보면 고전적인 방식의 결기승전을 볼 수 있고요. 싸움 독학, 입학용병 이런 요즘에 그 박태준 작가님 작품이나 아니면 뭐 인기 많은 작품들 쭉 1, 2, 3위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기승전결 기다시라는 요즘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보태님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이보태님. 이보태님에게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제가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입이 되게 이렇게 경쾌해지거든요. 정신이 약간 나가서. 루비리님께서 작가님의 입담 교실 책을 내주세요. 네, 이보태님께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역시 기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작품이래. 공모전 준비 중님 오셨습니까? 공모전 준비 중님 계십니까? 뚜따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스패너즈 분들께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뚜따님과 상철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결만 하면 두 분 모셔놓고 내가 진짜 맛있는 거 먹일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공모전 준비 중님 모셨군요. 좋습니다. 근데 왠지 질문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 질문이에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처럼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글콘티를 짜고 그린콘티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속도가 너무 안 나서 고민입니다.
글 콘티 짜고 그림 콘티를 짜는데 그림 콘티도 또 컷 크기, 컷 간격, 구도 잡고 스케치 이렇게 네 단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저랑 똑같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글 콘티는 다 하고 구도를 잡고 구도가 안 짜지는 날은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도를 잡을 때 카메라 무빙처럼 상상하며 하고 있는데 작가님의 콘티 짜시는 방법이나 단계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랑 똑같이 하고 계세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자 봅시다. 작업의 속도는 뭐가 결정한다고 얘기했죠? 마감이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계속 수정을 하면서 막 이리저리 카메라 돌려보고 막 연출을 해보잖아요. 근데 마감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더 고민하고 싶지만 못하고 멈추죠. 그럼 그게 뭐다? 그게 지금의 나의 실력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많이 주면 고민을 좀 할 수 있고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마감을 기준으로 그 자기의 평균 실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연재 작가의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하다 보면 나의 연장통이 있어요. 연출을 콘티를 짤 때 내 연장통을 딱 열어봤어요. 거기에 내가 평소에 반복하면서 짜면서 울면서 이게 내 실력이 아닌데 이게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느낌으로 고민하다 말고 그만두었던 경험이 쌓이다 보면 내 연장통 안에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상황별 연출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구도, 컷 간격 같은 것들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비슷한 상황을 콘티 짤 때의 속도는 빨라져요. 예, 왜냐면 고민을 덜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중요한 부분을 그 콘티를 짤 때에 고민할 시간이 더 벌어지죠. 더 많이 생기죠.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이 있는데 고민을 덜 해도 괜찮은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어디다 쓸까? 킬링씬, 중요한 장면, 고민이 필요한 연출 부분에 쓰는 거죠. 그럼 거기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돌려보고 바꿔보고 해보는 거죠. 벌려보고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감을 기준으로 내 평균 실력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제 친구는 저보다 단계가 적길래 고민했는데 단계가 문제가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단계라는 것은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물론 의식적으로 단계를 더 단축시키는 연습도 해요. 프로 작가님들은. 근데 어떻게 하냐? 연재 중에 하지 않습니다. 연재를 준비하면서 해보고 한계에 도달하면 일단 그렇게 연재를 가요. 연재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단계끼리 합치기도 하고 압축을 시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단계가 다 있습니다. 물론 너무 비효율적인 단계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스케치와 펜터치 사이에 스케치의 디테일한 정도가 너무 심해. 이거는 거의 그대로 올려도 될 정도로 자세히 스케치를 해. 그 말은 뭘까요? 펜터치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건 비효율적이죠. 왜? 형태를 자세하게 잡는 디테일한 드로잉을 2번 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펜터치 실력이 늘면 해결이 됩니다. 펜터치 실력이 늘면 스케치가 더 디테일하지 않게 돼도 되죠. 이런 식으로 공정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 공정 자체가 더 압축되는 거예요. 공정이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케치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스케치를 하는데 크로키를 덜 해가지고 계속해서 컨트롤 Z에 빵꾸 날 정도로 많이 써. 보면 그거 뭐예요? 형태력, 인체 대칭력, 그리고 크로키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케치에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럼 스케치라는 과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하면 스케치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스케치 디테일이 너무 심하다? 그럼 펜터치를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공정 자체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지만 보통은 그 공정 자체를 비효율적인 단계까지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연재 경험 이런 거, 반복된 경험들 이런 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공모전 준비 중님 혹시 도움이 될까요? 아이고 7조이HD님 저 원고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은 교수일도 접고 연재도 접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원고 피드백 수십 개 하고 있고 동시에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답변을 입으로 터는 게 그나마 제 지금 현재 일상에서는 한계까지 온 거거든요. 한계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세븐조이HD님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호민이 형 그 위펄레슈 한 것처럼 원고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난 재밌을 것 같아. 원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훈훈하게 끌어안아주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재미도 있어요. 솔직히 채널이 떡상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오려면 원고 피드백이 훨씬 나아요. 원고 받아가지고 그거 얘기해주는 거 하면 지망생분들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뭐 단톡방이나 그런 데서 다 오실걸요?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되게 구리면 다시 가시겠지만 아무튼 그게 훨씬 더 이 채널을 성장시키기엔 도움이 되는데 제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제 상태에서 한 개까지 하고 있는 게 요거기 때문이에요. 네. 완결나시면 원고 피드백 코너 하나 만드시죠. 뭐 특집처럼 할 수는 있겠죠. 특집. 근데 그걸 고정 코너로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럼 난 유튜버로 더 가야 되니까. 그럼 만화를 못 그리니까. 공모전 준비 중님께서 컷 간격 같은 경우는 정해두시나요? A 상황 몇 픽셀, B 상황 몇 픽셀? 아니요. 그거는 처음에 감 잡을 때 해보시는 건 좋아요. 해보시는 건 좋은데 모듈화해서 정해놓게 되면 그건 이런 거예요. 화났을 땐 눈썹 간격 몇 미리.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결국 마지막까지 갈 수는 없어요. 왜냐? 그것보단 차라리 여러분 웹툰 뷰어라는 내가 소개를 했죠. 웹툰 뷰어. 말씀드렸나요? 웹툰 뷰어 한번 볼게요. 만화경에서 만들어준 굉장히 감사한 사이트가 있어요. 웹툰 뷰어. 자, 보여드릴게요. 웹툰 뷰어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웹툰 뷰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일 선택을 하면은 여기 다시 썸네일이 나와버리네? 뭐 하나 볼까? 자, 잠깐만요. 어떤 걸 할까? 옛날 콘티를 짜야겠다. 제 콘티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콘티 부끄럽네 좀. 이렇게 돼요. 뭐야? 다시. 아, 이게 PSD 안 되는구나. JPG로 바꿔야지. 다시 JPG로 바꿔야겠다. 옛날 거 보지 뭐. 어디를 봐야 되냐?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 웹툰 뷰어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나오고 내 컴퓨터가 지금 울고 있네. 1, 2, 3, 4, 5, 6, 7, 8, 10, 여기 오케이. 딱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리고 난 아이폰 12 맥스를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폰으로 보는 상황을 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콘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티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일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보다가 여기 간격은 너무 좁은데? 너무 넓은데? 이 감각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감각으로 느끼셔야 돼요. 웹툰 독자로서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은데 웹툰을 잘 안 보시는 분들, 웹툰을 안 보면서 웹툰 작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거 봐봤자 몰라요. 아, 여기는 약간 예를 들어서 이거죠. 풀썩하고 나서 무슨 일이지? 라고 했고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얘가 쓰러진 상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 위에 이 간격보다 좀 더 넓혀야 되겠구나라는 감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번 관계를 정리해 놓은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는 좀 벌려놔야 된다. 이런 것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되게 중요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독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를 벌렸단 말이에요. 간격을. 그럼 어느 정도 벌리면 될까? 스크롤을 한 번 내릴 동안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올 정도의 간격은 필요하겠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이거는 요 웹툰 뷰어 같은 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죠? 웹툰 뷰어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고 만화경에서 감사하게도 만들어진 툴인데 모든 분들에게 쓸 수 있게 오픈해 주셨어요. JPG 파일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콘티는 저기에 계속 넣어봐요. 콘티 단계에서 계속 넣어보고 계속 스크롤 하면서 여기 너무 좁은데? 너무 넓은데? 뭐 이런 것들을 감각을 잡습니다. 물론 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무슨 상황에서 몇 픽셀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건
단기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연습할 때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냥 뭐 감을 잡기 위한 도구 정도로 한번 써보시고 그런 식으로 공식화해봤자 결국은 다 바뀝니다. 예. 이해가 좀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현재 와서 보고 계시는 188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9시가 되었습니다. 9시. 딱 5분만 쉬고 저 커피 한 잔 내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는 이유는 제가 말을 계속하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5분 동안 차라도 좀 우려내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5분 쉬고 9시 4분에 6분? 9시 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세요. Easy as pie,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 very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such a piece of cake? And your smile is the icing. Loving you is a party. It's sweet, sweet, sweet. How can it be? And you make my candy-coated heart melt. When you take my hand and I am under your spell. Baby, I crave your affection. When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 Honey, you're my sugar. I'm pleased as punch. Whether spiked or sparkling, you make me tipsy and bubbly. If you're dessert, I want the last course first. Oh, how I love all your candy kisses, and I'm addicte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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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have just one. No, you make my candy-coated heart melt. When you take my hand and I am under your spell. Oh, and you make my candy-coated heart race. When you take my hand and we go stargaze. Baby, I crave your affection. When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 Honey, you're my sugar. Baby, I crave your affection. When I stepped in sweet confection. Honey, you're my sugar.
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들 스트레칭도 하시고 하셨죠? 그래, 텐지님 조심히 가시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루비님께서 정말 유익한 방송이네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몰입하느라 작업을 안 하고 있었네요. 이제 많이 듣다 보면 그냥 틀어놓고 일하다가 요 얘기는 중요한 얘기네? 그럼 잠깐 보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 약간 좀 질문들이 밀도가 있어가지고 아니 뭐 2시간 라이브 하는 거니까 잠깐 보시면 지금 보면서 쉬셔도 되고 그렇죠. 저요. 쿵팬님은 올림픽을 보면서 작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올림픽 시즌이 되면 또 이렇게 봐줘야죠. 너무 재밌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국가요원님 오셨나요? 국가요원님? 국가요원님 오셨어요? 국가요원님 질문은 저를 위해서 나 좀 쉬라고 또 가벼운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내가 좀 쉴 수 있고 너무 좋죠. 예. 혹시 국가요원님 오셨나요? 국가요원님. 리암님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아는 게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 질문을 할 때 보통은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뭐부터 하면 되냐? 작업을 하면 됩니다. 기승전 원고라 그러잖아요. 일단 원고를 하면 작업을 하면 질문이 나옵니다. 저도 그거를 지금 12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디오가 안 나온다고요? 오디오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자, 제 말이 안 들리시면 안 들리시나요? 여러분 들리나요? 자, 어떤 분께서 audio is gone 하셨는데 나오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마이클 땡큐 but audio is not gone. no audio 아님 yes audio. 네, 국가요원님 오셨네요. 자, 국가요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뭐냐면 마이클 메이어님께서 지금 What is your favorite Pokemon 하셨는데 오디오 들리나? Hey Michael, thank you. Thank you for joining my channel. But this channel is not about my favorite Pokemon. This is for information. For webtoon creator wannabes. Sorry, thank you. You are welcomed here. 자, 국가요원님은 작가님께서는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질문은 이제 저 쉬고 가라고 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요. 술을 좋아하는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결과만 놓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독주를 좋아해요. 위스키 같은 거, 위스키 꼬냑. 술자리를 안 좋아해요. 가끔 가다가 굉장히 좋은 분들과의 그 작은 술자리는 좋아하지만 뭐 팬데믹 때문에 술자리가 없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야. 2년 넘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술자리 안 가니까 차라리 소주, 맥주를 많이 먹고 술집 가가지고 많이 쓰는 것보다는 돈을 아껴서 차라리 그냥 좀 괜찮은 술 한 병을 사다가 아내하고 먹거나 저 혼자 작업하다 먹거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스키나 꼬냑 좋아하고요. 뭐 가끔 도수 낮은 것도 좋아합니다만 왜냐면 이게 증류된 독주가 오히려 몸에 더 부담이 적어요. 실제로 맥주나 소주나 소맥을 엄청 먹고 이런 것보다는 저기도 좀 빈병이 좀 있는데 아니면 이제 가벼운 칵테일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진토닉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진 사다가 토닉 워터 해가지고 진토닉 말아서 먹기도 하고 뭐 그 정도.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는 이제 아벨라워 아브나흐 같은 거. 아벨라워 아브나흐. 아벨라워에서 나오는 아브나흐라는 술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CS라 그래가지고 위스키를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증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이어인이 초사이어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더 세다. 위스키인데 더 센 위스키. 그거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사이어인 3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CS 계열은 뭐 초사연이다. 그럼 이제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조금 따라가지고 조금 향 즐기면서 먹고 그런 겁니다. 되게 좋은 술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 소주나 맥주 쪽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독주를 조금 먹는다. 이게 저의 취향입니다. 와인은 잘 몰라요, 제가. 와인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관심은 있어요. 근데 와인도 거의 우주적인 세계가 있거든요. 정말 거기도 뭐 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게 깔짝깔짝 살짝 이렇게 그 여행 책자 보듯이 어떤 게 있나 이러고 보는 정도고 그렇죠. 그 좋아하는 근데 또 버번 위스키도 좋아해요. 예, 버번 위스키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술이 많네. 전통주 좋아합니다. 전통주 저는 이제 양조장에 직접 이제 주문해가지고 먹죠. 제가 좋아하는 전통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붉은 원숭이나 술 취한 원숭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특히 전통주는 이제 택배 배달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멋진 양조장에서 만든 아름다운 전통주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맛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미성년자 안 됩니다. 방송에서 지금 술 얘기했다고 지금 또 흉내내면 안 돼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스스로를 책임지게. 저는 이제 술버릇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술버릇이 작거나 다정해져요. 그 여러분들 왜 심리학적으로 술이라는 것은 그 원래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술버릇이 나쁘면 술 먹었으니까 용서해주자는 주취 감형이 아니라 반대로 가야 돼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가 돼야 돼요. 술 먹고 실수를 했다는 얘기는 원래 평소에 그게 있는데 억누르고 있다가 술 먹어서 열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술버릇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믿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술 먹으면 이렇게 자거나 다정해집니다. 술 먹고 분노가 많다. 술 먹고 맨날 운다. 그러면 원래 그게 안에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술은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감당할 만큼만 현명하게 마시는 걸 제가 권장드리고 당연히 이제 미성년자는 절대 멈춰입니다. 멈춰 안 돼. 자 갑자기 또 이제 웹툰스쿨에서 술 얘기를 하게 됐네요. 우리 국가요원님 감사합니다. 저 주취감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개인적인 저 생각이지만 술 먹었다고 용서해주는 게 얼마나 전근대적인 기준인지 아세요? 그게 심리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겁니다. 그건 술 마시면 다정해져요라고 해놓고 술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준다 그러면 전 다정한 사람 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아죠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 사람을 이렇게 다정하게 말 걸고 여기서야 웹툰스쿨이야 유튜브니까 여러분들 지루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입담을 열심히 털어가지고 뭐가 자극적으로 말하려고 하지만 이게 저의 가장 그 하이텐션의 자극적인 말하기가 요 정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국가의원님 저 쉬고 갈 수 있게 이런 개인적인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중간중간 좀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다들 사리사욕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작업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줘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 누구?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궁금증을 좀 보여줘요. 나의 그 정보에 빨대를 꽂고 가져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이종범이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다. 알고 싶다. 몹시 관심이 간다. 이런 걸 좀 질문으로 표현해 달라. 그래야 내가 또 이렇게 구독자 귀한 줄 알면서 둥기둥기 하면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저 운동 엄청 좋아하죠. 근데 지금 완결 임박이라 운동 좀 못하고 있는데 원래 운동러입니다.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운동이 아주 진심이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좀 못하고 있는데 완결하면 다시 또 가열차게 운동을 해서 더 늦기 전에 좋은 몸 한번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합니다. 관심 가지면 차단당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선 넘는 관심 말고 그냥 이렇게 눈치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 차단당할 정도의 관심과 그렇지 않은 관심의 그 구분을 알아서 각자 잘 하시고 그 감이 없으면 뭐 차단 좀 당했다 풀리면 되지. 자 민정리님 이민정님 오셨습니까? 이민정님 굉장히 좋은 질문 나왔어요 오늘. 이민정님 굉장히 TVGC님 바디 프로필 도전 중입니다. 지금 완결하면 마저 할 거예요. 웹툰 작가도 몸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누가 선을 넘는답니까? 근데 원래 실제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노출된 작가의 생활을 하면 선 넘는 분들은 거의 여름철 모기 때만큼 항상 있어요. 자연 발생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의 뭐 제주도에 북상하는 태풍처럼 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민정님 좋습니다. 보셨군요. 굉장히 좋은 질문 났어요. 자, 이거 좀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라이브를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17년도까지 짧게 2작품을 연재하고 쭉 연재처를 못 찾고 있는 중고 신인입니다. 웹툰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데뷔한 거라서 차기작 제안이 계속 거절당하면 금방 마음이 약해져서 취업자를 찾아보고요. 지금도 웹툰 관련이지만 작가는 아닌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문제는 웹툰 스토리를 구상하려면 그만큼 인풋이 많아야 되는데 스토리가 있는 모든 것들의 흥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민정님이 지금 일단 웹툰 작가 데뷔를 했고 연재도 2개나 했고 근데 이제 계속 연재처가 안 나오고 동력이 좀 사라진 상태인 거죠.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많이들 그래요. 그런 경우 실제로 이제 차기작 제안이 여러 번 거절당하다 보면 이제 스튜디오 창작에서 어떤 취프나 매니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뭐가 좋고 나쁘고다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누구나 다 약간 서글픔이 있죠. 너무 공감이 가고요. 저도 항상 그 고민을 해요. 웹툰 작가만큼 경력 단절에 대한 공포가 일상적인 직업이 없어요. 양세준 작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뭐 제 주변에 천범식 작가, 마감 중독, 마감 인생 작가나 많이들 얘기해보면 차기작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언제든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어떤 공포 이게 항상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무튼 문제는 웹툰 스토리를 새롭게 구상하려면 그만큼 인풋이 많아야 되는데 스토리가 있는 모든 것들에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실화가 바탕인 일상툰은 재밌게 보는 편인데 가상의 스토리 웹툰은 어떤 장르를 봐도 재밌지가 않아요. 드라마, 애니,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과연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쓸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다른 스토리가 별로라서 나라면 이렇게 쓸 텐데 라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그럼 웹툰을 접는 게 답인데 또 완전히 포기가 안 되네요. 정 스토리가 안 떠오르면 그림 작가만이라도 하면 안 되나 하실 텐데 제가 그림만 그려도 될 만큼 퀄이 높지 않아서 그것도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싶은 스토리가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웹툰을 접는 게 답일까요? 네, 민정님 일단은 몹시 공감이 가고요. 실제로 그림 작가만을 한다는 건 스토리 작가나 글그림 다 하는 작가가 나는 저렇게 못 그리겠다라는 수준까지 가줘야 무기로서 의미가 있죠. 반대로 스토리만 쓰는 스토리 작가라면 글그림을 다 하는 작가라면 못 쓸 수준의 스토리를 써야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민정님한테 이제 이 채널이 시작되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던 어떤 종류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민정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간 프로 작가들이 정말 많은 거 아세요? 정말 많아요. 어떤 스토리를 봐도 재미가 없다. 흥분되지 않아. 떨리지 않아. 설레지 않아. 근데 뭐 넷플릭스를 정주행하고 덕질을 하고 드라마 빠져가지고 게임이든 영화든 애니든 만화든 소설이든 푹 빠져가지고 감동하고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작가들은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주고 싶은 정서를 계속 만끽하고 있어야 된단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웃음을 계속 주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 웃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무슨 작품을 보고 웃었던 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개그 만화 그리고 웃음을 주고 있는데 나 최근에 개그 만화 보고 깔깔댄 게 언제였더라 했는데 막 2년 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감동을 주고 싶어. 내가 감동을 주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 그리고 있어. 근데 최근에 내가 감동한 적이 언제지? 그때 뭐 작년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정서, 내가 주고자 하는 체험을 꾸준히 계속 나도 하고 있는 게 수요자로서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전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작품 창작한다고 너무 몰입해가지고 독자로서 소비자로서 그런 정서와 체험을 만끽하는 걸 너무 등한시하면 그걸 줄 방법은 못 찾아요. 지금 장마님처럼 되게 열심히 늘 덕질하면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시잖아요. 내가 끝내주는 액션을 그려가지고 독자들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제나 그제나 오늘 정도에 그런 액션 시퀀스 보면서 막 몸에 땀이 젖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민정님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제가 저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고 프로 작가님들, 경력이 길어진 작가님들이 그 비슷한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간 경우에 몇 가지 케이스를 정리해놨어요. 이거 진짜 저에게는 엄청 도움됐던 건데 이거 설명하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딴 데서. 자, 셰프가 요리를 하는데 요리에 먹는 그 미각, 이것에 취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날 채소 이런 거 막 먹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소설을 한창 쓰다가 중간에 언더그라운드라는 논픽션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옴진리교 테러 사건 때의 피해자들, 생존자들을 인터뷰했던 르뽀예요. 르포르타주, 논픽션. 이게 뭐냐면 가공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하는 사람을 취재하고 그 사건을 조망하면서 실제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번 다양한 앵글로 조망해보는 게 르포르타주예요. 논픽션이죠. 가상의 인물을 가지고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서 각색하고 MSG를 쳐가지고 재밌게 만드는 게 픽션이고 소설이고 영화고 작품이라면 논픽션 르포르타주는 실제 하는 인물, 실제 하는 사건들을 내가 직접 취재하고 깊게 들어가서 다양한 앵글로 조망해보는 것.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가끔은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넓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게 르포르타주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도움돼요. 그걸 보는 것도 도움되고 인콜드 블러드 같은 르포계의 전설도 있고 아니면 언더그라운드도 그렇고 그런 실제 르포나 논픽션 이야기를 보는 것도 도움되지만 가장 도움되는 건 내가 논픽션으로 접근해보는 거야. 내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하는 사람의 실존했던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하듯이 들어가서 알아보고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해서 시간표를 만들어보고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게 뭘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실제 어떤 총체적인 진실은 뭘까? 이런 걸 보는 거. 르포 작가의 입장에서 뭔가를 접근해보는 게 이야기에 굉장히 루즈해진 작가에게 너무너무 도움되는 방식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게 왠지 아세요? 이건 너무 진리예요. 왜냐면 이야기라는 것은 스토리라는 것은 결국은 삶에 대한 은유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장하고 강조하고 은유하면서 담아내는 게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르포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괜찮아요. 안 해봤을 수도 있지. 그냥 가공된 이야기들로도 충분히 즐겁고 가공된 이야기만 만끽하는데 시간이 잘 가면 문제없죠.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공식과 원칙과 클리셰와 장르적 문법으로 반복되고 있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나에게 자극을 못 준다면 그런 모든 이야기가 원재료로 삼고 있는 실제 삶.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드릴까요? 대단한 사건을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제가 제일 도움받았던 건 저희 아버지와 친할아버지 2세대에 걸친 이 역사였어요. 저의 그 대학교 4학년 심리학과 졸업반 수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는 엄마와 외할머니, 남자는 아빠와 친할아버지.
같은 성별로 묶어서 세대를 3세대 할아버지에서 아빠에서 나르오는 3세대에 걸친 이야기를 연대기로 쫙 정리해서 인터뷰를 해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 과제를 하던 때 이전에 나와 그 후에 내가 달라요. 너무 많은 걸 배웠어. 80년 전에 어떤 남자가 20살 때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너무 똑같은 점이 보이고 시대의 차이 때문에 다른 점이 보이고 그걸 보면서 사는 건 결국 이런 건가? 인간이란 결국 이런 건가? 이런 것들이 막 보이면서 이야기에 굉장히 권태기를 느끼던 나의 어떤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막 심폐소생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에 대한 나의 마음을 심폐소생했어요. 난 너무 도움됐거든. 그래서 민정님께도 한번 권해봅니다. 당장 부릉부릉하기 힘들면 검증받은 르포들을 좀 보세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고나무 기자님이었던, 지금은 대표님인데 한겨레 기자였던 고나무님께서 만드신 팩트스토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겨레에 몇 가지 기획기사를 써가지고 올렸어요. 듀스 김성재님 그 사망 사건에 대한 르포르타주라거나 아니면 되게 좋은 르포도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일본의 어떤 그 회사원 그리고 성별은 여성이었던 어떤 사람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르포 한 권짜리나 아니면 인콜드 블러드 되게 유명하거든요. 진짜 유명한 르포인데 나 그게 어딨지 여기 있었는데 인콜드 블러드라거나 아니면 그 최근에 나왔던 일본 vs 옴진리교라는 책도 있고 또 뭐가 있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언더그라운드 무라카미 하루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실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접근을 해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내 룸메이트 가족 중에 누군가 내 연인 반려자 누가 됐건 근처에 누군가의 삶을 고해상도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지거든요. 보통 우리는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한 72dpi보다 낮은 해상도로 봐요. 근데 이렇게 르포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300dpi의 고해상도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라는 것의 원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느끼게 되고 권태로웠던 나의 이 스토리적 재미의 감각이 심폐소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믿고 있고 권장합니다. 민현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 되겠지? 돼야 되는데. 고나무 작가님 우리 또 롱터뷰 나왔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슈퍼 날백수님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오면 저도 약간 필 받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의 아주 도움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민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민정님의 질문 때문에 덕분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도움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워낙 닥터 프로스트가 실제 사례를 취재하면서 그린 지가 10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종류의 것들에 좀 이렇게 그 산소호흡기를 대고 온 것도 있습니다. 네. 민정님께서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래 이제 뿌듯하고 경쾌한 마음으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군요. 모래토끼님께서 어쌔신 크리드 동기와 같은 느낌의 이야기네요.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물을 좀 먹어야겠다. 현재 듣고 계시는 189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야, 구독자가 10,000명 좀 넘는데 200명 가까이 와서 듣는다는 게. 아이고. 닥터 프로스트는 명작입니다. 아이고, 센치멘탈님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또 큰 돈을 이렇게 또 던지시면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살려는 드릴게님께서 살려는 드릴게님 오셨나요? 살려는 드릴게 신세계의 명대사죠. 살려는 드릴게님 오셨습니까? 고양이 컵은 커피
TBS 컵은 물. 살려드리게 좀 오셨군요. 작가님, 보통 주인공의 나이와 타겟 연령이나 성별이 비슷해야 몰입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캐릭터가 주인공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독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나요? 캐릭터보다는 상황에 더 집중하게 하는 걸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고,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어딘가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웹툰 스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은 관객이건 독자건 내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인물에게 올라탄다, 이입한다, 몰입한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 대입한다, 그러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 요건 이제 대전제죠. 이건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대전제입니다. 그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볼 때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남의 얘기예요. 나랑 관계 하나도 없는 얘기.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 이유는 내가 하는 체험 같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경향성인데 결국은 대부분의 독자들은요, 나를 누구한테 대입할까? 만화를 보면서 나를 누구한테 넣을까? 이거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입을 하는 게 첫 단계예요. 1, 2, 3화, 웹툰 1, 2, 3화 고민하시는 분들, 웹툰 1, 2, 3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이제 알아요. 상식이죠. 그래서 1화를 그리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하잖아요. 분량도 많이 뽑고. 근데 그것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왜 길어지는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웹툰 1, 2, 3화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인공이 정말로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입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걸 놓치면 분량이 1화가 200컷이 돼도 재미없어요. 오히려 더 재미없죠. 왜? 이입 못하는데 긴 얘기가 얼마나 재미없어요. 사건이 매력적이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입이 됐어. 그것만 됐으면 딴 게 좀 부족해도 1, 2, 3화로서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즉 이입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작가들은 어떻게 독자를 이입시킬까? 어떤 캐릭터가 독자를 잘 이입시킬까? 이 고민을 해왔어요. 이거는 거의 스토리텔링계에서 고전적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수많은 답변들이 있고 수많은 해결책이 있었지만 약간 낮은 수, 얕은 수 중에 하나가 뭐다? 얕은 수. 타겟층, 내 만화를 볼 사람과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성별로 주인공을 삼지 뭐. 얕은 수. 틀린 건 아니에요. 효과는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이 보는 만화 주인공이 고등학생이야. 좀 더 이입되겠죠. 좀 더 이해하겠지. 정말 얕은 수예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비슷한 나이, 비슷한 성별, 비슷한 국적의 주인공에게만 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경비 배두만 봐봐. 할아버지인데 엄청 매력적이에요. 수많은 작품에서 연령, 성별, 문화권이 전혀 다른 주인공한테 우리가 몰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캐릭터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캐릭터의 매력 혹은 그 캐릭터의 해상도라는 것은 성별이 바뀌어도 연령대가 바뀌어도 나이대나 문화권이 바뀌어도 공통적인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리제장님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 있어야 함. 참고로 여기 채팅창에서는 함체 안 됩니다. 음슴체 안 돼요.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매너 있게. 미안해요. 꼰대 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제가 정한 룰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람의 감정을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흔들 수 있냐가 문제죠. 그거 자체는 너무 심플하죠. 기본적으로 그 어떤 원리를 설명한 게 저 웹툰 스쿨이라는 책에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래서 나이가 변하고 성별이 변해도 결국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는 작가들이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오래 간 작가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욕망, 근본적인 두려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님께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항상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던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실제 지인, 실제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의 무엇에 매력을 느끼시나요? 이것도 질문을 안 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캐릭터에 매력 못 만듭니다. 작가 본인이 나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지조차 생각을 안 해봤으면 당연히 캐릭터에 매력 못 만들어요. 그냥 한 발 더 양보해서 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의 주인공, 만화의 주인공, 애니의 주인공 이 누가 있지? 왜 난 그 사람의 매력에 빠졌지? 어떤 매력이 있지?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도 오케이예요. 잡동사님께서 담고 싶은 이상향이 담겨진 그럼 담고 싶은 이상향이 담겨진 그 부분까지 아셨으면 그걸 자기 인물에 적용을 시켜봐야겠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 안 되는구나가 느껴질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캐릭터가 그 이상향이 담겨져 있는 것만이 아니구나. 딴 게 있구나. 내가 좋아했던,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캐릭터를 한 10명만 10명 너무 많다. 5명만 모아보세요. 공통점 찾아보세요. 그럼 내가 주로 어떤 캐릭터에게 어떤 부분에 어떤 지점의 매력을 느끼는지가 나와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안 돼 있으면 거기에서 안 좋은 의미의 클리셰가 나오는 거예요. 정형화된 유형의 인물들만 쓰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천재형 선배 캐릭터, 안경 쓴 조력자 캐릭터, 안하무인 천둥 벌거주인 캐릭터. 이게 다 유형화된 캐릭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저 잘 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쓸 때 기본적으로 내가 왜 얘들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갖다 쓰면 해상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같다고.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정해져 있는 배역 갖다가 인형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걸로도 재밌을 수 있어. 심지어. 근데 더 원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살려는 드릴게님. 그래서 나이가 어려지거나 성별이 바뀌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매력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어린 나이에서 그 매력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경비 배두만 같은 웰메이드 만화를 봅시다. 그 웹툰에 나오는 주인공 경비 배두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남자고요. 그리고 가끔은 되게 꼰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요소가 많이 갖춰져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매력 터지거든요.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의 원칙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하는 신념이라거나 굉장히 많은 역사를 거쳐온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고독함이라거나. 자, 보세요. 고독함, 의지, 이 두 가지. 성별 바뀐다고 사라집니까? 나이가 바뀐다고 사라지나요? 아니거든요. 혹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고독함과 의지가 없는 종족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살려는 드릴게님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모순을 많이 찾아요. 예, 모순을 많이 찾아요.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원하는 건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성별과 연령대와 나이대와 무관하게 매력이 있어요. 궁금해집니다. 모든 걸 아는 사람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 이런 아이러니, 모순. 전 거기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로버트 맥키의 책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많은 걸작들이 그렇습니다. 닥터 프로스트의 주인공은 모든 걸 알고 있는 천재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몰라요. 이런 거. 그런 모순과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 이유는 실제 생활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 잘하는데 고독한 사람. 인기 폭발인데 짝사랑하는 사람. 이런 거 아시죠? 인기 폭발이야. 모두가 다 좋아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짝사랑을 하고 있는지 몇 년째야. 이런 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궁금하잖아. 그죠? 그리고 누가 봐도 굉장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누가 봐도 자신감이 있기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자신감이 넘쳐. 막 자기애가 뿜뿜해. 그런 모순. 너무 좋거든요, 나는. 그런 거 한번 권해봅니다. 저는.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살려는 드릴게님께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채팅창에 지금 정말 많은 실력 있는 지망생분들, 전공생분들 혹은 실제 프로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놀러 오세요. 제가 말하는 게 전부 정답은 아니고 유일한 답도 아닙니다. 채팅창을 보면 다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멋진 또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제 말을 보완할 수 있는 멋진 제2, 제3의 의견들이 나오니까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나가는 페이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페이님 오셨나요? 지나가는 페이님 현재 196명 시청 중이신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좋으시면 저거 나름 도움되네, 나쁘진 않네, 완전 뻘소리는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채널의 확장에 관심이 없다시피 해서 자꾸 말 안 하나 봐. 근데 도움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 오셨구나, 지나가는 페이님.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루님 오셨나? 루님, 이루비님 오늘 오셨네요. 고르세요. 1, 2, 3번 하나만 고르세요. 1, 2, 3번 중에 하나만 본인이 고르세요. 본인이. 지나가는 페이님께서 직접 골라주십시오. 루비님도 계시고. 좋아, 연속으로 2개 다 하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페이님 빨리 1, 2, 3번 중에서 3번. 오케이, 3번. 스토리의 완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구나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스토리 흐름에 따라 엔딩이 결정되거나 도중에 바뀌는 경우도 있더군요. 최악의 엔딩인 용두삼이나 독자들이 뭐지? 하는 느낌의 엔딩이 있는가 하면 정말 다른 의미의 최악의 엔딩, 예를 들면 용두삼이가 아니고 정말로 꿈과 희망 전부 엉망진창이 되는 엔딩이 나오기도 합니다. 꼭 해피엔딩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스토리 완성도를 위해서 엔딩을 다양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지나가는 페이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다들 고민하죠? 엔딩을 바꿔도 될까?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될까? 자, 지나가는 페이님께 제가 질문할게요. 참고로 세트 메뉴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자, 지나가는 페이님에게 엔딩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되게 죄송해요. 역질문 되게 죄송한데, 지나가는 페이님에게 엔딩이란, 완결이란, 이야기의 마무리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 사람들이 보통 띵 해져요. 응? 근데 그거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A라는 작가에게는 이야기의 엔딩이라는 건 기나긴 마라톤에서 마지막에 어떻게든 끝내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끝내도 문제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독자들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게 엔딩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엔딩이 중요하겠죠. 저는 뭐냐면 애초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저의 엔딩의 의미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걸 말하려고 이 작품을 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모든 이야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엔딩을 향해서 디자인되어 있었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엔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것도 정리해 놓지 않은 작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다가 그냥 운에 맡겨서 도달한 곳이 엔딩이 됩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엔딩을 최악의 엔딩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페이님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느낌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아직은 72dpi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끝내셔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운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면 리즈장님은 여운과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만 간다면 사실 어떤 엔딩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저도 여운과 메시지 중시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저의 엔딩은, 저의 완결의 의미는 애초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애초에 그걸 위해 이 이야기를 만든 것, 이게 엔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엔딩을 안 바꾸죠. 그래서 전 10년 전에 만든 엔딩이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독자들이 이 이야기 전체를 따라가다가 결국 보고 싶었던, 독자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것이 나의 엔딩의 의미다.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 자, 만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엔딩이거든요. 엔딩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놓은 책이 이겁니다. 웹툰스쿨. 여기 보시면 엔딩, 테마, 완결, 주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되게 길게 한 챕터를 다 할애해가지고 써놨어요. 참고가 되실 분들 계시니까 제가 사라고 말 안 할게요. 그냥 도서관 가서 보세요.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많이들 고민하세요. 근데 이야기의 완결 부분은 고민을 잘 안 해요. 왜냐?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완결해본 작가는 약간 다르게 쳐주는 거예요. 완결 경험이 있는 작가는 약간 달라요. 다음 단계로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결을 한 번도 안 해본 작가와 완결을 해본 작가는 살짝 달라요. 기본적으로. 지금 채팅창에서 엔딩에 대한 각자의 어떤 의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의미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 중에 도움되는 게 있을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불친절한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페이님께서 본인이 완결, 본인이 엔딩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지가 정리가 되면,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나씨님께서 Good night from Indonesia 하셨는데, Thank you, 예나. Good night from South Korea. Oh, you love Korean webtoon. Thank you. I appreciate that. I am Korean web cartoon artist. Do you know Dr. Frost? You're really welcome here, and I'm sorry about the Korean. The whole procedure is run by Korean, so just you can just hop out whenever you want. Thank you. 단편을 많이 보는 건 도움되죠. 아무튼 완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나가는 페이님께서 어떤 식으로건, 근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지, 알고리즘 탔나? 알고리즘 탔다고 하기엔 너무 구독자분들이 확 올라가진 않았는데, 지나가는 페이님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되게 깔끔하게 칼로 자르듯 명쾌한 어떤 답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미안한데, 저는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최악의 엔딩은요, 엔딩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작가가 되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행을 떠나는데 일단 발 닿는 대로 가보자. 그럼 어디야? 이 여행이 마지막 도달하는 지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운에 맡기고 가는 거거든요. 운이 좋으면 좋은 엔딩이 나와요. 괜찮은 엔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운이 나쁘면 여기가 어디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는 최악의 엔딩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다음 질문은 루비님, 제가 만들고 있는 작품 2개 중에서 엔딩 테마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하셔봤자 제가 거기에 대해 판단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지나가는 페이님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가 저의 답밖에 안 돼요. 그거를 얼마나 중시하시느냐에 따라서 밀고 나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독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과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얘기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결국은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둘 다 해보세요. 난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얘기가 전달되는 쪽으로 엔딩을 할 거야. 이것도 해보시고, 독자가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맞춰보는 것도 해보세요. 그 진자운동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나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쉬냐? 왜 이렇게 오늘 힘줘서 얘기하지 나? 자,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은 홍보입니다, 여러분. 홍보. 루비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루비입니다. 작년에 독립출판으로 만화책을 한 권 냈는데요. 너무 제목이 멋있어요.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잘한다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립만화 오프라인 판매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돼서 지금 책 박스를 발받침대로 쓰고 있습니다. 속상하다. 온라인에서도 구매 가능해요. 책 내용은 2000년에 중학생이 되는 김영원의 겨울방학 성장 일기예요. 성장 이야기입니다. 8090년생이라면 더 많이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작가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루비님이 쓰신 거 이미지 올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너무 멋지다. 이것이 이루비 작가님께서 독립출판하신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잘한다라는 작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립만화 행사들이 오프라인에서 취소가 돼가지고 근데 멋지다. 아니 불쌍한 이미지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근데 작품이 너무 궁금한데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잘한다. 이루비 만화. 저 그림이나 제목이나 이 캘리그래피나 모든 게 너무 내 취향이에요. 8090년생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2000년도에 중학생이 되는 김영원의 겨울방학 성장 이야기.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작품 설명하는 것만 딱 보면 이루비님 진짜 장난 아닌 게 2000년에 중학생이 되는 김영원의 어떤 애인지 시기를 잡아줬죠. 겨울방학이라는 시기적으로 잡았죠. 성장 이야기. 작품이 바라보는 방향을 보고 있죠. 되게 딱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해졌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의 이야기고 특히 메이저 매체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그래서 꼭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 권 쟁여서 보는 게 어떨까.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잘한다. 온라인은 그냥 다 할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저기 뭐야 온라인 서점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나요 지금? 스토리텔링이야 뭐. 누가 처음부터 잘합니까? 당연히 뭐 잘하다 못하다 하는 거지. 스토리텔링 때문에 고민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님의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잘한다. 목이 이제 맛이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질문이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알라딘 교보 인터파크에서 루비님의 책을 만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서점에 있군요. 좋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잘한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질문을 못 받아드린 브로콜리님, 지콩님, 박재홍빵 산채발견님, 왕병장님, 진한님, 진지한 오리님 계신데 죄송해요. 다음 주 라이브 때는 7시 반에 땡 하면 바로 올려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7시 반부터 오픈 카톡방에서 받으니까 뒤쪽에 있는 분들 질문을 못 받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죄송하고 목이 맛이 가가지고 지금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목이 막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신 190명의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까지 한 주일 동안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십시오. 이름 불러드리면서 끝내기 어이구 리암님 감사합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맛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저는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 부르면서 끝낼 텐데 출석 불리고 싶은 분들은요 채팅을 안 쓰신 분들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점 하나 찍으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울롱 작가님도 와 계시고 쿵팬님이 목소리 멋있어요 하셨는데 이 마탱이 가 있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맛이 가 있는데요 지금. 그리고 진아 작가님의 여러분들 문피아에서 연재 중인 신미호의 최면 상담가 손자 이거 한번 보자. 잠깐만. 신미호의 최면 상담가
손자. 자, 그다음 봅시다. 어딨나 보자. 왜 안 나와? 문피아를 가야 나오나?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 홍보 한번 해야죠. 가서 검색.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더 봅시다. 우리 또 웹툰스쿨 패밀리 진아 작가님께서 여기 있군요. 여기 봅시다. 요즘 뭐 웹소설 좀 볼 거 없는 분들 새로운 작품을 또 찾으시던 분들 여기 신미호의 최면 상담가 손자가 있고요. 판타지 재밌네요. 자, 딱 10개 남았네요. 10개.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다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아시겠죠?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봐주면서. 네. 아내문은이 막아줬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슬기님, 다 감사합니다.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석 부르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틀어야지. 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얌님, 네네님, 9110님, 김희진 나나님, 석아리솔님, 눔치스낵95님, 블로그진아님, 코믹스X님, 엘리아나님, 김하은님, 이혜란님, 박지은님, 이진님, 리암님, 민정님, 문에스님, 퀄티 유니옵님, 루비님, 샘님, TBC님, 토리도님, 엑소님, 고양이아저씨님, 공모전 준비중님, 금돼지구님, 댕멍이님, 데우스의 공상일기장님, 뚜따반장님, 리마리마님, 리제짱님, 마임님, 만두이님, 망가진 케이님, 민우님, 박인수님, 박재홍빵, 산채발견님, 보쌈님, 분홍랜드님, 브로콜리님, 살려는 드리케님, 상칠이반장님, 소뽀님, 슬기님, 신영님, 아내모네님, 알수없음님, 양정우님, 언라키님, 웅웅님, 울롱작가님, 위듀님, 이보태님, 일렁스님, 장마작가님, 준준님, 지나가는 페이님, 지망생 김김님, 지콩님, 쭈님, 쿵팬쿵팬님, 크릉뀨님, 털개님, 팅팅탱탱 후라이팬님, 펑키 이구아나님, 하경윤님, 하마피리님, 하예님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도 2시간 동안 모기 마탱이 갈 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놓친 채팅을 보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완결 잘해서 여러분들 만나주기에 노력할게요. 완결 직전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휴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제발 악플 달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다들 일주일 파이팅입니다. 수업 끝!